한약 연구에서 컨트롤 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천번 만번 했죠. 그 중에서도 플라시보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침 연구는 플라시보랑 침 연구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스터디 디자인이 잘 된 연구일수록 스터디 디자인이 잘 안 된 연구들은 또 더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플라시보는 한약 연구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 플라시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블라인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딩은 맹검이라고 그러죠. 눈가림. 실험자나 혹은 피실험자가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몰랐을 때 더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allocation 할 때 블라인딩 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실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블라인딩을 하고요. 근데 실험하는 사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하면 그걸 더블 블라인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중 맹검이라고 하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스프라이트냐 코크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펩시냐 코크를 블라인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스프라이트냐 코크냐. 코 막고 먹으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건 더 놀라워요. 레전더리 스터디.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 여러분도 다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을 이런 걸 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네, 소믈리에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화이트도 다 레드처럼 성상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맛을 보라고 갖다 시켰더니 다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The Research Later Published in the Journal Brain and Language Journal에 발표됐어요. 이게 Why Wine Taste is Total BS. BS가 뭔지 아시죠? 다 헛소리인지. 를 얘기할 때 그 증거로 쓰이는 자료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프리텐셔스한 건지 우리가 그 미세한 맛을 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블라인드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타입 오브 컨트롤. 컨트롤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한약 연구를 할 땐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컨트롤들이 있느냐? 첫째에 플라시보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티브 트리트먼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치료법, 침 연구를 하는데 기존의 치료법, 예를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 혹은 뭐 진통제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컨트롤, 대조군이죠. 노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컨트롤. 뭐 확실하게 뭐 이 병의 유병적인 치사율이나 이런 게 알려져 있다면 뭐 그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또 컨트롤로 삼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비슷한 아주 유사한 실험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또 새 실험을 해서 컨트롤로 삼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플라시보, 트리트먼트 컨트롤, 노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컨트롤. 자, 그 다음에 쉔 트리트먼트. 쉔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fake procedure.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가짜 치료인 거예요. 우리가 침을 놓으면 완전 우리가 플라시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통 알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 환자한테. 그죠? 근데 침은 아무런 영향이 없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수술을 선생님이 새로 개발했는데 가짜 수술을 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짜 수술을 해도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짜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동물 실험은 되게 많이 써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동맥을 막는데 진짜 실험하는 주에다는 잘라가지고 동맥을 결찰하고 대조군 주에다가는 자르기만 하고 결찰은 안 해요. 그러면 수술은 했어요. 그 수술로 인한 변수는 똑같아졌는데 실제 중요한 변수는 다른 거죠. 그걸 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은 모두가 다 쉔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침이라고 부르는 게 이 가짜 fake procedure예요. 그래서 sham, a thing that is not what is purposed to be. 목적된 게 아닌 가짜 프로시저를 말하고 플라시보는 보통 이렇게 아무 효과 없는 약이나 이런 거 이걸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시보는 반대로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네거티브한 효과. 이 치료법을 하고 나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두셔야 또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죠. 요건 여기 출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그 정의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쉔 테라피의 정의는 inactive treatment, 그러니까 아까 수술을 하는데 쥐한테 동맥을 결찰하지 않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수술을 하는 거죠. procedure, 침을 놓는데 가짜 침을 놓는다. intended to mimic as closely as possible a therapy, 이 진짜 치료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쉔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의 정의는 inactive substance,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물질, 혹은 other sham, 가짜, fake를 얘기하는 거죠. form of therapy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보시면 sham 테라피도 플라시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플라시보 에큐펑처는 틀리고 쉔 에큐펑처라고 불러야 되라고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틀린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플라시보 에큐펑처라고 불러도 되고 쉔 에큐펑처라고 불러도 됩니다. 실제 플라시보 에큐펑처라고 부르는 좋은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쉔은 플라시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처치를 해야 되는 페이크 처치를 해야 되는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것을 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가짜침,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가짜침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기가 발명한 가짜침.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예, 장난감 칼처럼 손잡이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침을 놓으면 찔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도 여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침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요. 찔렀으니까. 의사도 여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쳤으니까 이게 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더블 블라인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디바이스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침의 효과가 완전히 뉴트럴라이즈 됐나요? 여기 탁 놓는 것도 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페이크 프로시저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잘라기고 동맥을 안 묶은 건 확실한 페이크 트리트먼트인데 이거는 확실한 페이크 트리트먼트가 아니에요. 실제 트리트먼트 효과를 가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 쉔 니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것도 다른 선생님이 발명한 플라시보 니들, 여기서도 플라시보 니들이라고 하죠. 원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자나 침을 맞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직접 사실 수 있어요. 이런 플라시보 니들이 최근에 플라시보 연구, 쉔 트리트먼트 연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한 게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한 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쉔 트리트먼트와 진짜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잘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쉔니들 이해 가시죠? 손잡이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침, 요거는 쉔 침. 근데 깊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진짜 들어간 줄 알죠. 플라시보 에큐펑처는 아까처럼 가짜 프롭처럼 손잡이로 쑥 들어가는 침도 있지만 많이 쓰이는 플라시보 중에 미니멀 에큐펑처라는 게 있어요. 톡 건드려만 하고 자입하지 않는 미니멀 에큐펑처. 걔도 플라시보 컨트롤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플라시보가 안 되죠. 환자가 아니까. 그 다음에 아무데나 찌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흔한 컨트롤 그룹의 모델입니다. 얘도 플라시보 디자인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개선하려고 만든 게 아까 같은 디바이스들이에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디바이스들이 단점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니멀 에큐펑처 가지고 혹은 랜덤한 플레이스, 경락이 아닌 위치에 침을 놔서 연구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것도 완벽한 플라시보 컨트롤이 안 되죠. 자, 이거 전에 보여드렸던 건가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이 친구도 자랑스러운 제 친구예요. 우리 동기 중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쉐임 리드를 공부했기 때문에 별로 안 신기할 거예요. 다시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이건 치매, 쉐임, 에키펑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한약도 위약 연구를 꼭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보다는 쉽죠. 위약을 만드는 것은. 근데 꼭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2011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그 TCM 닥터들과 함께 임상 실험을 했어요. 실험군에게는 맞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맞춤 줘야지. 대조군에게는 그냥 그 한방 차 맛이 나는데 뭐 도라지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약을 줘서 준 거예요. 근데 침과 똑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는 모두 좋아졌는데 양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연구의 결과는 효과가 없답니다. 대조군과.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 약이랑 같이 줬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한약에는 플라시보를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캡슐이랑 정제. 이거가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떤 한약 성분이 굉장히 적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캡슐로 만들면 맛이 안 나잖아요. 꿀떡 삼키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약, 우리가 쓰는 한약은요, 캡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양이 그렇게 안 돼요. 캡슐로 만들면 제가 그 연구실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교수님 이거 전문이거든요. 캡슐을 막 한 번에 막 열 몇 개씩 먹어야 돼요. 먹을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캡슐 실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험처럼 일반적인 차나 약초를 썼다. 저것도 단점이 많죠. 이게 효과 없다라는 가정을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허리 아픈 데다 감기약을 썼다. 뭐 이러면 일반인이 보기엔 좋은 대조군이지만 실제 허리 아픈데 감기약 많이 쓰이거든요. 방풍, 갈근, 형계. 이거 다 저기잖아요. 감기약이잖아요. 근데 허리 아플 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 모양 냄새를 동일하게 만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방약도 위약을 만들어서 실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약 연구가 무조건 액면 그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뭐랄까, 이게 스포츠로 따지면 우리 팀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한방 연구는 이 이중 맹검 실험에서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실험이 된다. 혹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 양방의학에서 하듯이 이중 맹검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캡슐로 못 만드는 것도 의아해 하시는 분 많거든요. 엑스트랙트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떤 단일 성분이나 이런 약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는 건 뭐 알코올 분해 프랙션, 뭐 워터 프랙션 이렇게 온갖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하더라도 저렇게 자극계 용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방약도 위약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